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MLB의 영상 버전,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오는 야구야구 리포트, 그리고 저와 같은 아재들을 위한 추억의 야구 야구입니다. 지난번 랜디 존슨 편에 대해 재밌게 잘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랜디 존슨 편을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랜디 존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저처럼 80%의 분들은 애리조나 디백스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김병현 선수가 입었던 보라색의 애리조나 조끼 유니폼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메이저리그를 보신 분들은 시애틀 유니폼을 입은 랜디 존슨을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재우, 이종률 위원 세대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근황을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리면 이종률 위원은 2010년 저와 함께 방문했던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타코하라는 타코 식당을 차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보니 복귀를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올 시즌 컴백은 무산됐습니다. 잠시 3,000포로 빠졌는데 다시 랜디 존슨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랜디 존슨의 몬트리올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류현진 선수도 몬트리올은 아니지만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니 도라 캐나다 채널의 달팽이 이승용님에게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차이를 알려달라고 해야겠네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랜디 존슨이 비둘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14년 스프링 캠프 영상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유튜버 다 됐죠? 그럼 시작합니다. 랜디 존슨이 나온 1985년 드래프트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멤버들이 포함된 정말 화려했던 드래프트였습니다. 1순위 BJ 서우프가 기대만큼 해주진 못했지만 2순위 윌 클락, 4순위 베리 라킨, 6순위 베리 본즈, 22순위 라파엘 팔메이로 등이 1라운드를 장식했는데요. 존슨은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3학년 시즌을 개판치고도 34순위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존슨을 그렇게 높은 순위에서 뽑은 건 몬트리올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존슨 같은 키로 성공한 투수는 없었으니까요. 타자들의 악몽이라는 별칭이 있긴 하지만 존슨의 공식 별명은 빅 유닛입니다. 존슨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준 사람은 명예의 전당 타자인 팀 레인스였는데요. 키가 173cm로 단신이었던 레인스는 키가 2m 8인 존슨을 처음 보고 뭐 저런 덩치가 다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존슨이 몬트리올에서 트레이드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몬트리올 시절 존슨의 볼넷 허용 기록을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존슨은 1987년 더블A에서 140이닝을 던지면서 163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것까진 좋았는데 9이닝당 8.2개에 해당되는 128개의 볼넷을 내줍니다. 9개의 못 맞는 공과 12개의 폭투는 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메이저리그에 올라와 29와 3분의 2이닝, 그러니까 30이닝을 던지는 동안 26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삼진수와 같은 26개의 볼넷을 내줬습니다. 바로 몬트리올이 포기한 이유였습니다. 창단 후 컨텐딩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몬트리올은 전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드를 해본 적이 많지 않은데요. 그중 한 번은 오마 미나야 단장이 했던 2002년 6월의 트레이드입니다. 당시 몬트리올은 구단주였던 제프리 로리아가 못해먹겠다고 구단을 사무국에 넘기고 플로리다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로 인해 보스턴을 사게 된 이전 플로리다 구단주는 존 헨리였습니다. 미나야는 사무국이 임명한 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나야는 뜬금없이 컨텐딩을 하겠다고 클리브랜드에서 바톨로 콜론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내준 3명이 클리프리, 그레디 사이즈모어, 브랜든 필립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알차게 내주기도 어려운데 콜론이 반 시즌을 뛰고 FA가 된 반면 그 3명은 도합 통산 승리 기여도 101.1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의 전력 강화 트레이드는 1989년 5월 존슨이 포함된 유망주 패키지를 내주고 시애틀에서 자완 마크 랭스턴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랭스턴은 1984년 데뷔 시즌 그리고 1986년과 87년 3번이나 아메리칸 리그 탈삼진 1위에 오른 선수였는데요. 1989년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론처럼 반 시즌밖에 뛸 수 없는 투수였습니다. 시애틀에 간 랜디 존슨은 1990년 시애틀 최초의 노히트 노런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란 라이언과 톰 하우스의 도움을 받아 1995년 시애틀 최초의 사이 영상 투수가 됩니다. 존슨이 시애틀로 트레이드 되자마자 심경을 밝힌 인터뷰를 예전 기사에서 쓴 적이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존슨의 말입니다.
부담감 같은 건 없어요. 난 마크 랭스턴이 아닙니다. 랭스턴은 7, 8년을 뛰었지만 나는 이제 풀타임 첫 시즌입니다.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마크 랭스턴이나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애틀에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몬트리올에서 나는 정밀 관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나를 포기했어요. 몬트리올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했지만 시애틀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에요. 이 팀에 있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프랑스어 사전을 보지 않게 돼서 좋네요. 프랑스 돈을 안 써도 되고, 캐나다 돈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존슨에게 몬트리올 생활이 썩 좋았던 것 같진 않죠? 그렇다면 존슨을 시애틀로 보낸 몬트리올의 단장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막 팜 디렉터에서 단장으로 승격된 초보 단장 데이브 돈브로스키였습니다. 1997년 시애틀은 연장계약 협상이 무산된 존슨을 7월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고 휴스턴이 데려가게 됩니다. 당시 왜 양키스가 존슨을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시지 않나요? 1997년은 양키스에게 이 빠진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97년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다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월드시리즈 5연패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1997년에 랜디 존슨을 트레이드로 영입하고 존슨을 눌려 앉혔다면 메이저리그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애리조나에 2001년 우승도 없었을 테니까 양키스의 6년 연속 우승이 이뤄졌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양키스가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은 5년 연속 우승입니다. 그때 당연히 양키스도 존슨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시애틀은 양키스에게 존슨을 내주는 대가로 앤디 패티스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양키스 밥 왓슨 단장은 다른 투수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리아노 리베라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했죠. 양키스는 1997 시즌을 끝으로 밥 왓슨이 물러나고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 친구의 아들로 티켓을 파는 일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온 브라이언 캐시먼이 새로운 단장이 됩니다. 다 좋은데 비둘기 폭파 영상을 언제 보여줄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직 빌드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미네소타 타기 필드에서 개막전 선발을 준비 중이던 시애틀 투수 제임스 팩스턴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국가 연주 도중 미네소타 구단이 날린 흰머리 독수리가 팩스턴의 오른쪽 어깨에 와서 앉은 건데요. 다행히 공을 던지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고 팩스턴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팩스턴이 밴쿠버 출신으로 빅 메이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팩스턴의 오른쪽 팔에는 캐나다를 상징하는 큰 단풍나무 잎이 문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수리가 팩스턴의 어깨에 앉은 게 그 단풍나무 잎을 보고 앉았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해 5월 9일 팩스턴이 캐나다 투수 최초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토론토가 내년에 승부수를 던지기로 한다면 과거 불편했던 관계는 뒤로하고 FA 팩스턴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새와 관련된 또 다른 대기록이 탄생한 건 바로 2014년이었는데요. 그해 랜디 존슨은 스프링 캠프에서 비둘기를 죽이고 5월 19일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령이자 최초의 만 40세 퍼펙트 게임을 달성합니다. 랜디 존슨은 20K 경기, 노히트 노런, 퍼펙트 게임을 모두 달성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한 투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범 경기이긴 했지만 경기 중 새를 죽인 유일한 투수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건 하필이면 존슨이 던진 공이 18.44m를 날아가고 있을 때 비둘기가 하필이면 그 사이를 날아가다가 황천길로 갔다는 건데요. 한 수학자가 이를 계산했는데 투수가 포수에게 던진 공에 맞아 새가 죽을 확률은 19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존슨이 아니라 비둘기가 더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존슨이 던진 공은 노카운트로 선언됐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랜디 존슨의 비둘기 폭파 장면을 보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